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스키 스피릿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음, 스피릿은 사실 많이 집중 안 한다고 해야 되나? 많이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분야입니다. 사람들이 위스키를 마실 때 사실 스피릿을 생각하고 마시지는 잘 않아요. 오히려 숙성이나 오크, 연수,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죠. 위스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스피릿과 오크통으로 만들어집니다. 스피릿을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면서 만들어지는 게 위스키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숙성 전 스피릿과 이 숙성 후 위스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숙성 단계가 가장 마지막 위스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가장 맛에 영향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숙성은 좀 직관적이에요. 숙성 연수, 어떤 캐스크를 썼는지, 뭐 캐스크를 몇 번 사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숙성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스피릿은 좀 복잡해요. 이 스피릿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공정이 들어갑니다. 몰트 선택부터 매싱 가는 거, 물 쓰는 거, 물 온도, 물 사용량, 발효 시간, 효모, 증류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커팅은 어떻게 하냐, 어떤 부분을 쓰냐, 이런 식으로 아주 수많은 조건값들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스피릿은 이 맛이 이것 때문에 낫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릿은 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릿을 좀 너무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스피릿은 맛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 각종 스피릿들을 다 놓았습니다. 대부분 위스키 스피릿인데 위스키가 아닌 스피릿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모든 스피릿들이 맛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스피릿에 대해서 좀 맛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스피릿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얘기 안 나온 오크통은 좀 치워놓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왼쪽에 그래프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증류소 가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약간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있는 그래프랑은 좀 다른데 간단하게 스피릿과 이 오크통의 상관관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예요. 좀 선이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피릿의 캐릭터 있죠? 이 스피릿의 캐릭터는 숙성을 하면 할수록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오크의 숙성의 캐릭터는 오크는 점점 숙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진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숙성을 하면 할수록 이 초반에 스피릿이 갖고 있는 이 맛 그리고 캐릭터들은 점점 숙성할수록 떨어지고 이 오크통에서 추출되는 성분과 이 오크랑 화학 반응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맛들 그런 게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저숙성 위스키들 숙성 연수가 짧은 애들은 당연히 이 초반 스피릿의 캐릭터의 맛이 강하겠죠. 그리고 고숙성 위스키들 막 20년 막 30년 넘어가는 애들은 이런 스피릿의 캐릭터 이 개성들은 점점 떨어지고 이 오크통이 갖고 있는 이 개성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위스키를 먹을 때 그래서 스피릿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스키를 먹었을 때 이 위스키는 좀 스피릿의 캐릭터가 좀 살아있다 싶으면 저숙성이거나 혹은 오크통의 사용 횟수가 좀 많은 물이 빠진 오크통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어떤 오크통을 사용했구나라고 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이스팅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래서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릿을 먹어봐야 이 증류소의 개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그래프에는 이제 스피릿 캐릭터라고 써 있는데 다른 그래프들에는 이거를 디스틸러리 캐릭터라고도 해요. 네, 이 스피릿 캐릭터는 디스틸러리 캐릭터예요. 이 오크통은 사실 스피릿 만드는 그러니까
증류소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크통. 물론 그 해당 증류소에서 뭐 어떤 특정 오크통을 좀 많이 사용하고 뭐 어떤 스타일로 오크통을 사용해서 숙성한다는 거는 있지만 대체로 위스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증류소의 고유의 성질은 이 스피릿에서 대부분 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스피릿을 오늘 맛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저는 스피릿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스피릿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랑 또 관련이 있는데, 그럼 옛날엔 점점 중요해진다고 했으니까 옛날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카치 위스키로 설명드릴게요. 원래 뭐 스카치 위스키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위스키의 강자였으니까,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위스키를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이 뭐 옛날에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고숙성이었어요. 최소 뭐 10년, 뭐 12년 이렇게 숙성해서 나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죠. 최소 뭐 10년짜리들이 거의 엔트리급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10년 이상 숙성하면은 이 스피릿의 개성은 맛은 점점 떨어집니다. 거기다 더 고숙성으로 하면은 이 맛들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열심히 만들겠습니까? 이거 열심히 만들 필요 없어. 이거 아무리 정성 들여서 뭐 시간과 돈을 써서 만들더라도 고숙성, 더 숙성 오래 하면 상대적으로 이 스피릿의 개성은 점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코틀랜드에서는 스피릿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지 않았어요. 뭐 얘는 좀 그렇게 좀 신경 안 써서 대충 어느 정도 퀄리티만 만들어내면 숙성에서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오래 숙성하고 뭐 좋은 통 쓰고 하면서. 근데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냐? 요새는 이제 위스키가 인기가 많아지고 신생 증류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신생 증류소들 입장에서는 10년, 20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숙성 위스키들을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근데 저숙성 위스키는 이 그래프 보시면 숙성이 짧으면 이 숙성의 개성은 좀 잘 살아나지 않고 스피릿의 개성이 강합니다. 숙성이 짧을 때는. 그러면은 즉 숙성 짧은 위스키를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피릿을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 저숙성 위스키들은 스피릿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요새 오크통도 뭐 버스트필이나 뭐 좋은 오크통 수급이 용이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도 스피릿의 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스피릿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피릿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요새 뭐 나스라고 해서 숙성 연수 표기 없는 위스키들이 많죠. 그런 위스키들에는 대체로 저숙성의 위스키들이 많이 블렌딩이 돼요. 원액이 딸리니까. 고숙성 원액들은 지금처럼 위스키가 인기 있기 전 옛날에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는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에 만들었던 고숙성 원액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산량을 늘려서 만든 애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릿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대표적으로 뭐 저속성인데도 정말 맛있게 잘 만드는 뭐 일본 치치부 위스키 증류소라든가 특히 이제 일본이나 요런 신생 뭐 뉴월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새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 생겨나는 요런 그룹들에서 특히 스피릿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스카치 위스키랑 다른 요런 방식으로 스피릿을 굉장히 맛있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스코틀랜드도 제법 일부 증류소에서는 이제 스피릿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맛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새로 생긴 증류소들은 더더욱 이런 스피릿의 맛을 좀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좀 치울게요. 뭐 그냥 설명드릴게요. 뭐 이런 보드카 같은 거, 스피리터스 이런 것도 다 스피릿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맛이 다릅니다. 뭐 일단 쓸데없는 것부터 치울게요. 이런 보드카들 그리고 뭐 이건 데킬라입니다. 데킬라 뭐 럼 다 스피릿에 들어가죠. 럼 그리고 뭐 이거 소주 보리 소주 40도짜리 네, 치우고 치워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거의 뭐 위스키 스피릿 위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나온 코지로 만든 입국으로 만든 뭐 스피릿. 그리고 뭐 별거 없나 이제? 네, 그 외에는 여기는 다 제가 갖고 있는 위스키 스피릿이에요. 이런 거 스트라스언 증류소에서 요 스코틀랜드 신생 증류소입니다. 이렇게 스피릿부터 팔죠. 얘네들은 이렇게 스피릿도 팔고, 요건 스웨덴 증류소의 스피릿이고, 빼놨네. 이거는 폴지로 꼬냑의 스피릿이고, 그리고 뭐 요건 아일랜드 위스키의 스피릿이고, 그리고 요새는 뭐 위스키는 보통 대부분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뭐 스카치 기준으로 많이 하죠. 이런 몰트 위스키들은. 그래서 3년 기준으로 숙성을 하는데, 3년 이하 뭐 신생 증류소들은 3년이 안 된 애들도 제품화해서 일단 팔아 제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칸노스케 증류소에 8개월 숙성 뭐 위스키 스피릿 이런 것도 있고, 옛날 생조지 증류소, 잉글리시 생조지 증류소에 이런, 이건 뭐 1년 정도 됐나? 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숙성한 스피릿. 여기 보면 not yet 위스키라고 써 있죠. not yet 위스키. 아직 위스키가 아니라는 거죠. 뭐 요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생조지 잉글리시 위스키 스피릿. 점점 빼고 있습니다. 요거는 버번 위스키 스피릿입니다. 버팔로 트레이스의 매시빌 1 넘버 1이랑, 이게 매시빌 넘버 1, 이거는 위트 밀 많이 들어간 거, 이건 라이메시. 이렇게 버번 스피릿도 있고요. 버번 스피릿은 나중에 한번 리뷰할게요. 자, 그리고 다 빼고 제가 2개만 남겼습니다. 요거는 글렌드로낙 증류소의 스피릿이고요. 요거는 일본의 가고시마에 있는 츠누키 증류소의 PT 스피릿입니다. ppm이 얘가 몇이냐, 50ppm입니다. 페놀 수치로. 헤비 피트 스피릿과 일반 스피릿입니다. 도수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얘는 67.9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증류했을 때 글렌드로낙 증류소에서 증류하자마자 나오는 도수입니다. 대략 60도 후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0도 정도. 그래서 글렌드로낙은 증류하자마자 이렇게 67.8도짜리 스피릿이고요. 얘는 아마 63.5도였나? 그럴 건데, 이거 60도예요. 60도. 요건 60도짜리인데 대체로 요거는 이제 물을 좀 탔죠. 얘네도 츠누키 증류소도 증류를 마치면 대략 70도 가까운 60도 후반에서 70도인데, 이렇게 물을 타서, 요건 아마 숙성시키는 도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수를 해서 물을 타서 숙성시킬 때 넣어서 하는, 요건 60도짜리 스피릿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스피릿 많이 보셨는데, 스피릿이 쌀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죠? 숙성도 안 했는데, 오크통 숙성도 안 하고, 뭐 오크통 사용도 없지, 기간도 뭐 보관할 필요 없이 바로 파는데 이 스피릿 쌀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재밌는 게 스피릿이 위스키보다 훨씬 비쌉니다. 예. 되게 웃긴데, 뭐 사실 스피릿은 일반 시장에 판매되는 게 아니죠. 뭐 저같이 스피릿에 관심 있거나 정말 위스키 좋아하는 매니아들이나 사는 거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도 살 수밖에 없어요. 수량도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매니아들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도 이제 250ml인데 이게 한 거의 3,000엔쯤 해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은 이런 거 구하지도 못해요. 얘도 500ml짜리인데 얘는 뭐 특별 한정으로 숙성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얘도 뭐 한 4,000엔. 뭐 동급의 글렌드로낙 12년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게 앞서 설명한 스피릿들도 동급의 각사에서 나온 엔트리 위스키보다 훨씬 비싼 애들입니다. 이게 스피릿이 굉장히 비싸요. 웃긴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맛을 볼게요. 맛을 보면서 스피릿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글렌드로낙의 스피릿입니다. 이거는 츠누키 증류소의 PT한 스피릿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먼저 글렌드로낙 스피릿부터 맛을 볼게요. 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느끼면은
뭐 위스키랑은 좀 많이 달라요.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그런 오키한 느낌이랑 뭐 바닐라틱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뭐 우디한 느낌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딱 스프릿이 갖고 있는 몰티한 느낌이랑 프루티한 느낌 그리고 뭐 알코올 같은 느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글렌드로낙에 제가 처음 이 향 맡은 느낌은 글렌드로낙 스피릿은 약간 몰티한 쪽에 가깝거나 프루티랑 몰티의 좀 밸런스가 좀 느껴지는 스피릿인 것 같아요. 확실히 글렌드로낙 스피릿은 끝맛이 굉장히 몰티합니다. 이게 커팅에 이렇게 스피릿이 프루티하냐 몰티하냐의 차이는 뭐 대체로 크게 보면 두세 가지 정도의 조건에서 나오는데 커팅을 좀 뒤쪽으로 더 많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매싱할 때 좀 더 거칠게 빠르게 매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발효 때 pH가 조금 뭐 낮거나 뭐 그런 조건에서 요 몰티랑 좀 프루티의 차이가 좀 나고요. 그리고 발효 시간도 아마 글렌드로낙은 별로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프루티와 몰티가 좀 나뉘어지고요. 대체로 저기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좀 몰티한 타입들이 좀 주를 이룹니다. 저기 스코틀랜드에서 좀 프루티한 스피릿 만드는 걸로 좀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리뷰했던 스프링뱅크 있고 그리고 저기 뭐냐 스카파 뭐 이런 애들이 있네요. 이런 애들 보면 대체로 발효 시간이 긴 애들이 주로 있죠. 그럼 츠누키 증류소의 피티한 몰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티한 향이 확 올라와요. 여기 그래프에는 설명 없지만은 있나요? 피트 있죠? 예, 위에. 피트도 이 스프릿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이 피트는 몰트에 배게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피티한 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태가 가장 피티한 상태입니다. 위스키는. 그래서 제가 뭐 아드백 증류소에서 가서도 먹어봤지만은 그냥 스피릿 상태에서 피티한 느낌이 제일 강합니다. 이게 점점 숙성하면서 피티한 느낌은 점점 떨어져요. 피티한 위스키, 요건 맛있어요. 사실 제가 피티 위스키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치치브 증류소에서 제가 일하면서 위스키 만드는 연수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 치치브 증류소가 최초로 위스키 거기가 어디지? 위스키 아마 매거진에서 주관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치치브 위스키가 1등을 했는데 뭘로 1등을 했냐면은 피티한 위스키로 1등을 했어요. 치치브가 최초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이렇게 피티한 위스키 맛있게 잘 만들고 피티한 거 1등도 하고 잘 팔리는데 피티한 거를 좀 양을 좀 늘릴 생각 없냐? 제가 물어봤어요. 치치브는 대부분이 피티하지 않은 위스키를 만들고 한 달 정도만 피티한 위스키를 만듭니다. 피티한 위스키는 되게 조금 만들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피티한 위스키 평가가 좋은데 피티한 거 좀 만들면 안 되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거기 지금은 뭐 마스터 블렌드 수업을 받고 있는 당시 최고 그 생산 쪽에선 책임자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피티한 위스키는 맛있게 만들기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건 만드는 재미가 없어. 이거 피티한 위스키는 누가 만들어도 솔직히 맛있게 만들기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스피릿에서도 그 맛이 나오는 게 이 맛있어요. 그냥 얼핏 먹으면 피티한 위스키예요, 그냥. 왜냐면은 이 피티한 맛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저숙성이 갖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 뭐 잡내라든가 숙성되지 않은 스피릿의 좀 단점이 피트로 엄청나게 가려지고 있어요. 거기다 피트가 이 저숙성 상태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폭발하는 스모키함과 피트함이 뭐 개성이라면 개성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냥 뭐 몰트보다 피티한 몰트가 저숙성일 때는 훨씬 더 먹기가 좋습니다.
옛날에 그 댓글로도 뭐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을 거예요. 피티한 위스키들은 왜 이렇게 저속성이 많고 색깔이 옅냐, 뭐 아니면 아메리칸 오크를 많이 쓰냐 이런 얘기를 뭐 한번 해서 제가 답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유사해요. 피치한 위스키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캐스크의 특성이 강하면 안 됩니다. 캐스크의 특성이 강하지 않으려면은 뭐 쉐리나 퍼스트필 이런 거보다는 조금 아메리칸 오크나 조금 물이 빠진 캐스크가 더 좋아요. 그리고 저숙성일수록 피티한 캐릭터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피티한 위스키들은 대체로 저숙성에서도 제품화가 많이 돼요. 그때가 더 개성이 살고 더 피티하고 스모키한 특징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크통도 뭐 유러피안 쪽보다는 아메리칸 오크 같이 조금 뭐랄까 트로피칼한 그런 프루티한 느낌이 더 잘 어울려요. 이 PT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PT한 위스키는 저속성에서도 굉장히 잘 팔릴 수 있을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T한 거는 그래서 PT라는 게 워낙 세다 보니까 증류소의 개성이라고 할까요? 솔직히 잘 못 만들어도 좀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치치부 마스터가 한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사실 위스키 뭐 살지 고민되고 어떤 게 맛있을까 고민될 때는 사실 피티한 위스키 사면은 거의 실패는 안 합니다. 평균이 좀 높기 때문이죠. 네,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대체로 이쪽 스누키 중에서도 살짝 몰티한 느낌이 강하네요. 그걸 좀 말씀드려야겠구나. 커팅이 있는데 커팅을 할 때 이 피티한 위스키들은 커팅을 좀 많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뭐 PT 성분에도 차이가 있는데 피티한 부분 이것은 맛은 약간 물에서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물이 좀 더 많이 포함되고 더 몰티한 부분을 커팅으로 뒤로 끊습니다. 그래서 피티한 위스키들은 사실 좀 몰티한 경향이 좀 있고요. 정말 피티한 거를 좀 프루티하게 가져가는 애들은 정말 타이트하게 스프릿을 하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좀 어렵네요. 이건 좀 그래프나 뭐 그림으로 따로 이건 나중에 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피티한 거는 물과 좀 섞였을 때도 맛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이볼 위스키 같은 거 만들 때도 피티한 거는 좀 더 개성을 살려서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피릿에 대한 얘기를 좀 주저리 했습니다. 뭐 결론은 그거예요. 요새 위스키의 수요가 늘어나고 신생 증류소가 많이 생기면서 저숙성 위스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저숙성일 때 개성이나 맛이 살아있는 이 그래프처럼 맛이 강한 이 스피릿을 맛있게 만들어야 저숙성 위스키를 맛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뭐 고숙성 중심이었던 스코틀랜드나 뭐 다른 기타 그런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요새는 스피릿도 좀 많이 신경 쓰는 부류로 경향으로 넘어가고 있다. 요게 바로 오늘의 뭐 주된 얘기였고요. 스피릿은 좀 어렵습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미묘한 차이기도 하고 뭐 오크통처럼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래서 이 맛이다, 이래서 저 맛이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와 그 조건값이 수십 개가 겹쳐져서 하나의 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스피릿이야말로 증류소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개성이고 위스키는 스피릿과 오크통의 만남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스피릿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스피릿을 구하기 어렵지만 위스키에 대해서 좀 더 좀 깊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피릿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피릿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음에는 버번 위스키 스피릿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끝입니다. 끝.